바깥에 나가면 눈이 부셔갖고 생활이 어렵고, 어둑어둑한 데 오면 어두워서 책을 보기가 어렵고, 빛의 양에 따라서 민감해진다든지, 백내장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안구 모형을 보시면요, 앞쪽은 뭐 각막이라고 하고, 여기 수정체라는 데서 빛을 잘 모아서 이 뒤쪽 망막에다가 모아주면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거거든요. 백내장이 생기는 거는 이 수정체 부분이 말랑말랑하고 투명하고 수정 같아서 수정체인데요. 근데 이 수정체에 때가 끼는 겁니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변화하는 거죠. 하얗게 안에 끼어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내장입니다. 때가 끼기 시작하면 탄력이 없어지거든요. 탄력이 없어지니까 초점을 잘 못 맞추게 되고, 밝고 어두운 거에 따라 시력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고, 바깥에 나가면 눈이 부셔갖고 생활이 어렵고, 어둑어둑한 데 오면 어두워서 책을 보기가 어렵고, 빛의 양에 따라서 민감해진다든지, 운동을 했을 때 땀을 흘렸을 때 더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탈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백내장 증상의 초기 증상이에요.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이렇게 심하게 또는 정말 더 심하게 이렇게까지 돼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데, 아유 진작 오셨어야죠 하는 말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 안에서 이 정도 딱딱해지고 심해진 거를 끄집어내려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정도 단계에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아주 깨끗한데 조금 뭐 묻었다, 근데 이것도 백내장은 맞냐?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 수술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든지 약간 무르익긴 해야 돼요. 여드름 짜는 거랑 비슷해요. 생겼는데 골물 듯 말 듯 할 때 건드리면 그건 그때부터 환홍도 되고 곰고 더 안 좋아요. 딱 짜면 톡 튀어나오겠다 싶은 딱 적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정도 상태에서 잘 짜면 피부에 흉터 없이 남는데, 끝이 나는데, 이게 나중에 시커멓게 됐을 정도까지 했다가 짜내면 움푹 패이고 분화가 돼버리죠. 적당할 때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쬐끔 째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껍질만 남겨놓고 속을 싹 빼내고요, 빈틈에다가 렌즈를 넣는 겁니다. 이 렌즈 몇 년이나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80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눈에 들어가는 렌즈는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요. 확대된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다초점 렌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거,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이런 걸 하나의 렌즈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 적응은 필요한데요. 안경도 노안이 있으신 분들 다초점 안경 끼듯이 눈에 넣는 렌즈도 요즘은 대부분 다초점이고요. 근데 실제 눈 안에 들어가는 렌즈의 실물 크기는 요만합니다. 우리 안구는 탁구공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아주 쬐끄만 구멍을 뚫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쬐끄만 렌즈를 넣습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에 이제 해주시는 질문들, 시기별로 어떤 느낌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대답을 모아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거 눈 수술하는데 제가 기침하면 어떡하죠?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수술을 하려면 밝은 빛을 저희가 켜고 해야 되잖아요. 밝은 빛을 쪼이면요, 교감신경 같은 게 약간 항진이 돼서 기침은 좀 억제가 돼요. 눈을 좀 떨어도 수술은 다 됩니다. 눈을 계속 감으시면 그건 어려워요. 벌려놓는 기구는 있는데요, 눈을 잘 벌려놔도 눈은 감으면 올라가 버리거든요. 현미경을 보면서 여기 가운데를 수술해야 되는데 눈이 계속 위로 가버리면 정확한 수평면에다가 맞춰서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빛을 잘 봐주셔야 실제로 편해요. 사실 수술할 때 할 일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팔 부러지면 기부스 6주하지요. 눈도 당연히 가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낫겠죠. 눈은 2시간만 가려놔도 너무 불편해요. 할 수 없이 띄어드리고
안약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시간 만에 다 낫는 수술 같은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 나서서 떼는 게 아니고 아직 멀었지만 너무 불편하니까 불편을 조금 참고 눈을 보시라고 띄워드리는 거예요. 투명한 데 같은 거는 밤에 주무실 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면 비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만지거나 비비거나 이러면 되게 안 되는 거고요. 수술 다음 날에 제가 이제 보면서 되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1번이 뭐냐면 링 같은 불빛이 많이 보일 거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다초점 렌즈의 경우 당연히 링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건 몇 달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요. 색깔 감각도 좀 이상합니다. 컬러가 렌즈에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의 안경알 같은 게 보면 좀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선글라스처럼 어떻게 보면 유해광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빛이 이 뒤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황반 변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고요. 눈 안에 백내장이 생기면요, 빛의 일부를 통과를 잘 못 시켜요. 더 황색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좀 누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가 되면 그동안 여기에 막혀 있던 짧은 파장의 빛, 푸른 색깔 빛이 상대적으로 잘 들어와요. 차단돼 있다가 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파란 느낌이 들어요. 특히 가스렌지 불빛 같은 거 보면 파란색이 약간 보랏빛 진하게 이런 느낌이 좀 드셔요. 그래서 수술 다음날에 남의 안경알이 좀 노랗게 보일 수 있고요. 가스렌지 불빛 같은 게 되게 파랗고 진하게 보여요. 그럼 어머 하고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안약을 잘 쓰셔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경과에 따라 일주일 지나면 세수하실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있다가 하기도 하는데, 대개 3주가 지나면 그래도 위험, 염증의 어떤 아슬아슬한 시기 이런 거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리 부러져 갖고 수술하고 항생제를 2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엄청 쓰리겠죠. 그럼 눈에도 수술하고 안약을 쓰면 눈물이 잘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되게 시리고 꺼실꺼실하고 번지고 불편해요. 그런 걸 관리하는 약들을 좀 쓰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도록 둬야 되는 게 있거든요. 시력이 큰 문제 없고 막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퉁퉁 붓고 이런 게 아니면 큰 탈 난 건 아니니까 작은 불편들은 기다리시면 차근차근 없어져요. 자, 오늘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고 다음 질환 어떤 거 할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내장이 있어서 약간 노랗게 보였다가 파란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푸르게 보이는데, 그거를 자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끼워야 된다라고 어디선가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유튜브 어딘가 그 녹화된 거 있으니까 꼭 보세요. 미국 FDA랑 NIH에서 다 얘기했는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런 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청색광은 자연광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삼원색 빛의 일부고요. 그걸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푸른 느낌이 든 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이상한 안경 돈 비싸게 주고 사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크 수술, 관절경 디스크 수술, 흉관경 척추 수술 등이 있습니다. 현미경 디스크 수술은 밝은 조명과 확대 상하에서 수술이 시행되므로 정밀하고 주위 조직과 신경근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수술 결과를 더욱 좋게 할 수 있고, 수술 후에 발생되는 신경유착에 의한 요통, 좌골 신경통의 재발, 수술 후 증후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즉시 보행 및 일상활동이 가능하고 수술 당일 또는 다음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 디스크 수술은 주위 조직 손상이 적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디스크가 발생한 추간판에 경피적으로 주사침을 삽입한 후 구멍을 확장하여 약 7mm의 관을 삽입하게 되며, 이 관을 통해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는데, 돌출된 디스크를 관절경을 통해 직접 관찰하면서 제거가 가능하며 유리된 디스크가 추간판 내 잔존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재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흉관경 척추 수술은 과거 흉추의 척추 질환이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흉곽을 절개하여 흉추를 노출시키는데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큰 수술창은 물론 횡격막이나 늑골을 자르고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흉관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개발되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흉추를 전방에서 도달하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감염의 변견 전제술, 절제술, 농양의 배농, 종양의 생검, 주체 제거술 및 고리식과 내고정술, 추간판 제거술, 척추 측만증이나 후만증에서 전방 분리술에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척추 관절 치료 듣기 하니까 오늘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호석 원장님, 우리 저희 병원에서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척추 전문의이신 우리 정호석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석 원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훈남이시죠? 오늘 키가 제일 크시고 미소가 아주 아름다우신 원장님이십니다. 그만큼 또 실력도 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저 오늘은요,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뭐죠? 선생님? 네. 이게 이제 우리 척추 수술할 때 제일 네. 많이 쓰는 기구입니다. 보통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죠. 미세 현미경. 네, 오늘 미세 현미경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세 현미경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수술할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술할 때는 대부분 이제 최소 침습, 네네. 그죠? 조금만 째고, 네, 맞아요. 조금만 째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미경의 도움을 받고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이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세 현미경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척추 수술에서 네. 사실 요즘에는 이 미세 현미경이 없으면 거의 뭐 수술을 할 수 없다 할 네. 정도로 많이 네. 쓰이고 있는 기구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과학 시간에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 네. 똑같습니다. 그게 실제 네. 수술용으로 이게 네. 그냥 컨셉만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작은 물체를 네. 배율을 확대해서 뭐 네. 수십 배까지, 수백 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예전에 뭐 진짜 조그마한 동물이나 뭐 네. 세포 관찰 같은 것도 네.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실제 뭐 그 정도로 확대가 잘 됩니다. 실제 보게 되면. 그런가요? 네. 요거 현미경 한번 그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게 대충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좀 거창하게 생겼는데 예. 간단합니다. 이렇게 눈을 대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안경 같은 구조물이 있고, 예. 그게 요거죠. 여기 보시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수술자가 이쪽에서 수술을 하고 보조자가 반대쪽에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눈을 대고 보면은 실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모형, 네. 여기로 이제 포커스가 되면서 여기 이제 이 수술 장면을 이 눈으로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을 이용해서 수술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네요, 아주. 네, 아주 크게 보이죠. 네. 예, 예. 네. 네네.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여기는 네. 이제 보면은 뭐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그 포커스, 뭐 줌 이런 카메라에 달린 기능 있잖아요. 그게 여기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타겟에다가 포커스를 안쪽으로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멀리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카메라 멀리 있는 곳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쭉 줌인이라고 하나요? 그걸 예. 이렇게 하면은 쫙 화면이 커지고 네.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듯이 네. 이거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기능을 이용하면은 네. 몸 안쪽에 있는 수술 부위를 확대를 크게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실제 수술을 할 수 있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손잡이에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커싱하는 기능, 줌인하는 기능까지 다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 수술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수술합니까? 아니면 혹시 감염 같은 것 때문에? 물론이죠. 이게 네. 이 상태로는 수술을 할 수 없고요. 예. 수술용 이제 포 같은 게 있어요. 감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비닐로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무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쌀 수 있는 포 같은 게 있어서 네.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런 걱정 없이 그대로 깨끗하게 수술할 수 우리 있어요. 예전에 그 과학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은 우리 대안 렌즈, 대물 렌즈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요게 그러면 그 대안 렌즈 역할 하는 거고. 아,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그 대물 렌즈 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배물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미경하고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직접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에는 영상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거의 풀 HD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지금 제 눈으로 봐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서 뭐 진짜 먼지까지 막 다 보이는 정도거든요. 네,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뭐 척추 구조물이 네. 미세한 구조물들이거든요. 큰 구조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깨끗하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척추 허리의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요거 간단하게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이제 포커스 조금 이동해서요. 이렇게 네. 보세요.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모형이 이제 환자가 이제 엎드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저희가 보는 쪽이 등 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등 쪽이고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이제 엉덩이 쪽인데.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척추 약간 네. 구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고개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엎드리면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기울어져. 지금 이거는 뭐 모형이라서 좀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아래쪽이 좀 기울어진 상태라서. 그 기본적으로는 뭐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이나 허리 협착증 수술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등 쪽에는 실제로는 이제 근육이 있죠. 근육이. 네. 근육이 있고 실제 근육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뼈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실제 도달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주변에 우리가 후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일부 이제 미세 전동 드릴, 이거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미세 저희가 전 다음 주제로 네. 다음 주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동 드릴이 있어요.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드릴하면 막 뭐 무서운 기구를 생각하지만 이제 그 수술용 기구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작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부 이제 뼈를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하얀 뼈 안쪽에 보면 이런 노란 게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신경 가지들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술하는데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손상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 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하면 이제 이런 연골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그 디스크라는 거든요. 네네. 해마다 디스크라는 건 어디에 병이 생기는 건가요? 이거 좀 자세히 보니까 네네 보통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이제 줌인을 해서 조금 들어가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뒤쪽에서 보면은 네. 여기 이거 뼈하고 이 위쪽 뼈 사이에 이 연골이 있어요. 이게 네. 눌러보면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아, 예. 실제 대부분 디스크는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탈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삐져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뒤쪽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등 쪽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이게 네. 삐져나와서 이런 신경, 네. 여기도 이런 신경이 있죠. 노란 거. 노란 게 신경이 있죠. 네, 네. 신경이 있죠. 살짝 보이겠네요. 아주. 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삐져나와서 이런 신경들을 이제 압박하게 되면은 환자는 이제 뭐 허리도 아프지만 엉덩이도 아프다 또는 다리도 아프고 땡긴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 협착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협착증은 협착증도 수술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미경으로 대부분 다 수술합니다. 이건 이제 현미경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 척추 수술은 요즘에는 좀 힘든데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뭐 연골이 이렇게 허리 디스크처럼 많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런 공간인데 실제로는 이제 수도 파이프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이 신경이 이렇게 위아래로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공간인데 이 파이프가 단면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이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신경들이 실제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손 떨리면 술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현미경으로 이용해야 실제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미세한 구조물들이 사실은 맨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작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뭐 맨눈으로 하면은 진짜 살 떨리는 광경이 이제 계속 연출될 수도 있죠. 네. 네. 현미경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기 전에 다 맨눈으로 하셨죠. 네. 옛날 선배 의사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세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구가 처음에 이제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뇌 수술에 먼저 좀 응용이 됐죠. 뇌라 하면은 이제 신경도 많고 미세한 혈관 구조물도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미세현미경 수술을 해보니까 얻는 이득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신경도 잘 다치지 않고 아주 세밀한 수술도 다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척추 수술에 이제 응용이 됐고,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장점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 일반적으로 이제 맨눈으로 해야 될 수술이 만약에 이제 수술 크기가 뭐 한 5cm다. 절개 하는 거. 절개. 네. 뭐 네. 절개해야 되는 크기가 뭐 5cm다 하면은 실제 미세현미경을 이용하면은 뭐 2cm에서 내지는 3cm 정도면 네.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정성과 효율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척추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조물이, 우리 왜 척추 수술하시면 환자분들 묻는 질문 중에 신경 다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수술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네. 뭐 네. 대소변 장이 생기고 네, 그렇죠. 걷지 못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이 미세현미경을 이용하면은 그런 이제 미세한 구조물들도 네. 감별이 잘 되고 네. 맨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왜 뭐 예를 들면 왜 보석 가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현미경 끼고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커팅해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근데 그거를 시험적으로. 맨눈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로 미세한 작업인데 네. 하물며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맨눈으로 할 때랑 이런 미세현미경을 이용했을 때 네. 그런 구조물을 이용했을 때 하는 수술은 차원이 다르죠. 네. 디스크 수술하면 복귀는 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은 그 다음 날부터 걷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뭐 수술하면 뭐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회복이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 대여섯 시간 지나서는 뭐 앉고 걷고 서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목도 한번 네. 볼까요? 예. 뭐 이게 목 모형인데. 네. 여기 이제 목 앞쪽이고 네. 이쪽이 이제 뒤쪽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앞쪽에서 이제 이게 근육이 있으면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연골이 있고, 네. 이쪽 안쪽에 들어가면 역시 이제 이렇게 노랗게 신경 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죠. 이것도 한번 현미경을 한번 네.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쪽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물들이 한꺼번에 보이고, 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이제 줌인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구조물들을 더 크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목 디스크라는 건 뭔가요? 크게 보이니까 신경은 또 뭐고 목 디스크는 뭐고 네. 빨간 건 뭔지. 네, 이것도 이제 네. 보통은 이제 목 디스크는 보통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 연골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건 혈관이에요, 혈관. 동맥.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팔로 보통은 이제 나가는 신경 가지들이죠. 네.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목 디스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쪽이나 신경 구멍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 뒤쪽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탈출이 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 노란 게 팔로 가는 신경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스크가 저 신경이 눌리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목도 아프고 어깨 쪽지도 아프고 팔이 아프다 그러죠. 저리거나 그 디스크가 눌러서 네. 뼈 앞에 사이에 디스크 있잖아요. 네.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 거기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또 뼈가 누르는 경우도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렇죠. 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탈출돼서 누르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퇴행 변화가 돼가지고 네. 이 뼈도 자라나고 주변에 이제 인대들도 자라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 주변으로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협착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현미경입니다. 엑스타로 300, OP-MI 피코, 프로에르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조직도는 왼쪽 그림과 같이 보이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리후생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채용하는 업무들은 다음과 같으며 전형 절차, 근무 조건,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이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